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재건축 재개발 100여 곳이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3구에서는 일부 유해단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주택 공급을 서두르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자금이 초기 재건축 단지에 몰리는 효과를 차단해서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 TV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을 통해서도 또 궁금한 점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상당히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6일 날 민가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발표가 있었죠.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마냥 들떠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어떤 안정세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점차적으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 알토마토 방송에서는 어떤 부동산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해드리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TV를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의 흐름 파악하는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 저희 방송 직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이 됐는데 오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사님 오늘 이슈 시그널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부동산 민가주택 분양 상한제가 약 한 27개 동이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동산 이 영상에 대해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압구정, 반포, 잠실, 한남, 여의도 등 서울에서만 27개 동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강남구는 대치, 압구정 등 8개 동, 서초구는 잠원, 반포 등 4개 동, 송파구는 잠실, 송파 등 8개 동, 강동구는 둔촌 등 2개 동이 선정되었으며 마포구 아현,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는 성수 일가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 87개 단지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공시지가와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에 준해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며 최장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불어올 바람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이 내용을 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좀 꼬집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용어가 이 사실은 뭐 금방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그 99년도죠. 99년도에 이제 그 민간 주택에 대해서 이게 자율화를 시키는 바람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007년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때 한번 했었던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지정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했고요. 현재 이제 11월 6일 날 발표된 것은 투기과열 지역 내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지역들을 핀셋으로 찝어서 이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좀 차이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2007년도 이후에 가져갔던 흐름과 2019년도 이제 12월 달 이후에 이제 가져가는 흐름 자체는 아마도 거의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실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지정하는 그 배경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이 부동산 쪽, 또 거기서 주택에 대해서 이제 투자 금액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저금리와 어떤 풍부한 유동성 자금을 이용해서 서울 주택시장 또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많은 자금들이 좀 유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난 1년간 보게 되면 서울 분양가가 집값보다 약 한 4배 이상 크게 또 상승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4배 이상 정도 분양가 가격이 또 상승하다 보니까 또 기존 주택의 또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죠. 그렇다면 또 기존에 또 새롭게 짓는 또 분양가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또 가격을 또 책정을 해서 이 또 분양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것을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결에 대한 악순환을 좀 끌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발표입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실수요자, 즉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어떤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다. 이 내용 좀 포함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 지정한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26개구 가운데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동별로 해서 약 한 27개 동을 좀 지정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27개 동은 왜 지정되어져 있느냐?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파리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항상 우위에 있는 지역, 또 우위에 있는 지역이 또 주변 지역의 가격을 또 상승을 또 이끌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선도하는 지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양 예정 물량입니다. 이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들을 했다. 이렇게 좀 내어져 있고 또 후분양,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분양 물건에 대한 선분양 물건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후분양을 또 실시를 하는데 그런 어떤 후분양을 하게 되면 또 고분양가, 이런 고분양가로 또 책정해서 나올 수 있는 지역들 이렇게 좀 책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과 일반 사업 추진 현황과 최근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 동 단위로 지정했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민가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가주택 분양가 적용을 이제 그 2007년도에 있다고 한번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적용 기준을 좀 개선을 한 겁니다. 이 정량 요건과 동별 검토가 있는데 정량 요건은 전에 이제 법정 요건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 내에 뭐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이상 또 그 분양률의 또 분양률이 뭐 5대1 이상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 내에 어떤 선택적으로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은 일단 법정 요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정량 요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량 요건을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을 좀 선도하는 지역,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2배 높거나 파리 대책 이후에 누적 집값이 서울 평균 가격에 비해서 많이 높은 지역을 정량 요건 안에 넣었고요. 또 하나는 분양 예정 물건이 많거나 또 이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정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 예정 물량이 뭐 1,000호 이상,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 이렇게 많은 지역들, 뭐 3,600호 이상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측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또 지나가게 되면 동별 검토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또 이제 여기 안에서도 또 정비 사업 또는 일반 사업이 있고 또 상승률이 또 예상이 또 높은 지역들을 이제 검토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사업 물량이 좀 이런 어떤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물량이 좀 적은 지역은 여기서 이제 제외를 했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 1구역 같은 경우는 1지구, 2지구, 3지구, 뭐 4지구가 이렇게 이제 강변북로를 통해서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1지구만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좀 약간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 물량이 적어 시장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역을 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동 1구역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지정이 돼버린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가사 적용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동별 검토를 하고 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을 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용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이제 11월 6일 날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동별 검토가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도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서 그 고속교통부가 원하는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또 검토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동별 검토가 안 된 지역으로 분양가 가격이라든가 또 분양률이 또 그쪽으로 또 풍선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또 풍선 효과가 된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에 어떤 적용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강남 같은 경우는 한 8개 동,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약 한 4개 동 정도. 이 강남구와 서초구 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예상이 되어져 있던 부분이죠. 이 재건축 단지들이 워낙 많은 지역들이고 또 가격을 또 선도하는 지역들이 바로 이 3개 또 강동구까지 포함하면 4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어떤 집값을 상승 여력을 좀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예외적으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 또 용산 같은 경우는 한남과 보강, 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수동 1가가 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약 한 4개 주구가 있는데 그중에 1개 주구, 즉 성수동 1가가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가가 상한제가 적용이 이렇게 지역이 됐고 예외 지역이 많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예외 지역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폭넓게 좀 지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매가 이제 제한 기간이 이제 둔 거죠.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공급 택지에 대해서는 최장 약 한 10년 동안 전매 제한을 기간을 뒀었는데 이제 민간 택지까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약간 80% 미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시에는 최장기 약 한 10년 동안 전매 기한을 좀 둘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 좀 특징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거주자 위주로 해서 아파트에 대한 안정세를 좀 추이를 좀 두겠다. 그래서 투기 수요라든가 이 투자 수요를 못 들어오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어떤 그 발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이제 팩트 체크가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 재건축이라든가 이 재개발에 들어갔었을 때 이게 이 시공사 쪽에서의 어떤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위축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과거 2007년도에 시행착오를 2007년도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죠. 2007년도에 어떤
물량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밀어내기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2007년도에 많은 물량들이 공급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도, 2009년도 또 2009년도 하게 되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넘어가게 되면 또 세계 글로벌 위기가 좀 닥치는 바람에 좀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적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건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공급 발표가 나고 나서 밀어내기 시기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추이를 좀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공급 위축은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서울 전체 25개 구의 467개 동 가운데 27개 동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전체 약 한 5.8%만 좀 지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와 달리 이 투기 과열 지역을 지정해 놓고 선별적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의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일반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 대한 이윤을 좀 포함을 해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은 시행사 또 시공사의 어떤 이윤을 포함시켜서 어떤 그 분양가 상한제의 이 가격을 책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위축이 적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공급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07년도에는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좀 많았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2008년과 2009년 넘어갔을 때는 글로벌 국민 위기와 더불어서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도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2015년에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폐지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그 2015년도 이후에 공급 물량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민가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공급 물량에 대해서 크게 염려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물건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어떤 그 공급 물량 위축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서울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약간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서 약간 30만호를 공급 계획을 기존에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 발표까지 있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2025년 정도면 이제 눈에 이제 가시화가 되고 이제 그 도로교통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 40만 호가 약 한 2024년에서 25년도에 공급 계획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 용적률을 좀 상향해 준다든가 이 상향분 약 50% 정도를 공공주택에다 공급할 예정을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세권 범위 자체를 반경 약간 250m에서 약간 300m 범위로 크게 좀 확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급 물량에 대한 어떤 그 추후에 또 공급 물량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염려를 어느 정도는 좀 희석시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갑자기 뭐 이루어져서 공급이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뭐 급하게 가격이 꺾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1, 2년 정도의 어떤 추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1, 2년 정도의 어떤 추이를 좀 보시고 실거주 아파트에 대한 어떤 추이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의 이제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 자체가 그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단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2007년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합원을 꾸린다 보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비사업이 일정 단계에 좀 들어서게 되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정비사업이 위축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추이를
그래서 좀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가점제 대기 수요입니다. 이게 청약 가점제, 올해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높죠. 이게 청약 가점제의 대기 수요, 즉 현재 보시게 되면 당첨에 대한 가점이 상당히 높죠. 뭐 한 50점 이상, 55점 이상, 또 60점 정도가 되어야지만 청약 가점제 대기 수요, 청약 가점제에 대한 어떤 이득을 좀 보게 되는데, 이게 현재 그 6월달, 올해 이제 6월달에서 뭐 8월달까지의 그 청약 가점에 대한 수요를 좀 보시는 겁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청약 가점제가 붙어 있지만, 이게 분양가 상한제 2007년도 이후에 또 그 2007년도와 또 비슷한 추세인데요. 2007년도에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청약 가점제에 대한 수요가 점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안정세를 취하면서 이 청약에 대한 당첨에 대한 가점제도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어떤 수준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이게 2009년도의 가점제 평균가입니다. 2009년도를 보시게 되면 2007년도 이후에 2009년도를 보게 되면 청약 가점제 정도가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런 수준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2020년 이후에 청약 가점제 점수가 좀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실거주자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청약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이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고 약간 30만 원을 공급한다고 내용이 들어와 있죠. 그 가수요층 자체가 현재 대기 수요를 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 지역의 전체적인 평균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 있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가 약 한 10억대 이상 넘다 보니까 일단은 거래에 대한 어떤 그 장벽은 생겼거든요. 생겨져 있는 부분에서 현재 좀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서울 입주 물량 자체가 약 한 2만 5천에서 약 한 3만 호 정도를 좀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안정세는 좀 보일 것 같고, 또 이게 전세 가격 자체가 안정세를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자체가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하향하면서 평준화하는, 그렇게 소위 말하면 전세 가격 자체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전세 가격 자체가 하향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주택에 대한 그 가격이 있죠.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지면 이 주택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에서도 어떤 이윤을 좀 포함시켜서 분양가 산정을 할 수 있게끔 이 길을 좀 약간 터놨습니다. 터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가산비입니다. 이 가산비 자체가 이게 가산비 자체가 소비자 만족도, 즉 우수 업체라든가 친환경 건설을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이 가산비 안에 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이 내용 자체는 현재 그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적으로 진행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이라든가 위례 등에 대해서 공공택지를 분양을 했었는데 그 소비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산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격 책정이 낮아진다고 해서 어떤 품질 자체가 좀 저하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또 분양에 대한 과도한 시세 차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좀 내용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무주택자의 어떤 실수요자를 맞추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첨이 되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지면서 가격 자체가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어떤 그것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슈 짚어드렸습니다. 적용 지역이 발표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사도 종종 접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내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과 함께 또 팩트체크 신중하게 해보시면서 전문가 도움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먼저 1부에서는 주택시장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2부에서는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미나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 시그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아니, 지금 인천에다가 네,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지금
그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 지금 저는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인천에 아파트 소유하고 계신데요. 아파트 이름, 동네 알려주시겠어요? 아파트 9월동 주소. 9월동에 위치한 어떤 아파트인가요? 히스테이트 네. 인천 9월동에 위치한 9월 힐스테이트 보유하고 계시고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거기서 결혼해가 조금 살다가 아기 낳아가지고 지금 아기가 지금 벌 살아먹고 하니까 직장 가야 되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네네네. 현재 그럼 거주를 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거주 못하죠. 아, 거주를 하셨다가 지금은 잠깐 옮겨 계신 상황이고 앞으로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좀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까, 매도를 해볼까 한번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요. 아니 뭐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집을 살까 어쩌고 그러길래 그래서 내가 입지가 좋다 그러니까 팔지 말고 냅둬라 내가 그랬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망 체크해 보면서 한번 매도 타이밍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인천 9월동으로 가볼 거고요. 김광섭 이사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구입하신 지는 한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해가지고 했으니까 한 거의 10년 돼가나 모르겠어요. 나 아, 살 이제 그거는. 분양 받으셔갖고. 예. 야, 분양 아니 받으셔서. 분양받은 게 아니고 예. 보세요. 요새 뭐 전세 놓고 그 물건은 전세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 나가게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요거 물건은 그 시청자님이 요 물건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시면 어떤가 싶어요. 2년 정도요. 예, 2년 정도. 이 연식은 이제 조금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을 만해요.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1단지, 2단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인천 쪽, 인천시청 쪽 주변 지역으로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예. 예,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주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뭐 시청하고도 인접거리에 있고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뭐 모래시장도 있고 앞에 석천사거리역도 있고 위치는 뭐 상당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그 아파트 단지로 큰 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상권도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 가격을 좀 보게 되면 가격은 조금 오른 것은 맞는데 앞으로 좀 더 가격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으로 좀 인천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천 하게 되면 이제 밑에 뭐 송도도 있고 또 이제 산업단지들도 많이 위치해 있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천이 전체적으로 힘을 못 썼던 가장 큰 이유, 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시의 예산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뭐냐면 빚을 좀 많이 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좀 이게 예산 자체가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좀 더하기 이제 그때부터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이제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시작은 아마 9월동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9월동이 시작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안에 들어가는 그 도심 재생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 지역의 이제 산업단지들,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의 이제 도심 재생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물건을 팔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가지고 있는 편이 좀 낫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서울 지역에 못 들어가는 가수요층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층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어떤 청약을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층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앞둔 대기 수요층들 이런 어떤 수요층들이 있거든요. 이 수요층들이 서울 안쪽으로 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하철과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좀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요층들을 이 수도권 안쪽에서 좀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건이라는 게 몇 가지가 좀 붙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웬만하면 좀 대단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아파트가 뭐 새롭게 지어진 그 소규모 단지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상권 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 초중고가 밀접되어져 있는 부분이 일단 좋다는 거. 이렇게 좀 따지거든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인천시청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관공서가 붙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이 또 덩달아 좀 붙습니다. 근데 여기 9월동의 좀 특징은 이렇게 이제 인천시청이라든가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들과 다 연계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연계되어져 있는 산업단지가 좀 많이 노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천시나 어떤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편성을 이제는 좀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가격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시기 잡지 마시고 월세가 나와서 대출에 대한 비용을 좀 충당한다고 하시니까 그 시기를 한 2년 동안만 더, 그 시기 한 2년 정도만 더 끌어보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좀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 묶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 또 입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2년 정도 후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현재 방송 시청하시다가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끝번호 6620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별빛마을 9단지에 4년째 거주 중입니다.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투자 지역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2억 정도 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건 서울 지역에 투자한다면은 갭 투자 형태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갭 투자 자체가 연전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세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떤 비율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좀 가능했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세가 자체가 하향하면서 안정세를 좀 취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서울 안쪽에 2년 정도로 갭 투자가 처음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2년 후에 내가 또 오히려 또 추가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추이를 보시고 내년 6월 달이나 뭐 7, 8월 달 이후에 좀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또 수도권 지역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검토는 요건데요. 바로 이 화정역이죠. 화정역이 위치해 있고 바로 이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또 이 밑에 보시게 되면 바로 그 행신역이 있고요. 또 이 능곡역이 이렇게 있어요. 능곡역에서 이제 대곡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중요한 부분은 양쪽에 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곡역 쪽 주변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여기 안에 뭐 지하철이 뭐 5개 노선이 이제 들어갑니다. 5개 노선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일산 쪽에서는 핵심 지역이 바로 이 대곡역이고 이 대곡역 쪽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그 산업단지 또 이제 BT 산업이라든가 이 CT 산업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바로 이쪽에 있죠. 여기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된 바로 이쪽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연결되는 연신내 쪽에서 연결되는 지하철 6호선과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수혜 지역이 이제 첫 번째 수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화정역 쪽 주변 지역과 행신과 능곡역 쪽 주변 지역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곡이든 여기에 있는 3기 신도시가 추진이 되면서 안에 들어가는 철도 노선 또 BRT 노선 자체가 이 화정역 쪽 주변과 능곡과 행신과도 다 연결이 됩니다. 또 행신역 쪽 주변 지역에는 또 이제 강변북로와 또 연결되는 도로 또 자유로와 연결되는 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화정역 쪽 주변 지역, 행신역과 능곡역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점차적으로 가격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오히려 이 대곡역 쪽 주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효과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갭 투자죠. 갭 투자로 진행하시게 되면 오히려 또 돈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화정역 쪽 주변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별빛마을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좀 약간 있죠. 오히려 화정역 쪽 주변과 인접해 있는 아파트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좀 오히려 낫고요. 또 이제 초기 투자, 처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에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습니다. 좀 이렇게 뭐 모르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잘 알고 걸어다니면서 또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낫기 때문에 오히려 2억 정도의 어떤 그 투자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화정역 쪽 주변 지역 또 행신역과 이 능곡역 쪽 주변 지역에 아파트 투자로 해서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의 아파트는 보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역세권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추천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주택시장의 흐름과 유망 지역, 그리고 세금적인 부분까지 또 개발 호재라든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투자처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지역적인 분석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미나는 바로 내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오늘도 두 가지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지식산업센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본 물건은 용인시 기흥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용인시 기흥구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뭐 판교가 위치해 있고요. 또 분당이 또 위치해 있고, 아래로는 또 광교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위쪽에는 또 화성 쪽 주변 지역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계성, 어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과 사업끼리의 어떤 연계성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연계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가격 상승이라든가 임대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용인시 기흥구 그것도 영덕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은 수원시 신갈 IC에서 약 한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약 한 101.2평방미터로 약 한 33평 정도가 되죠. 규모를 보시게 되면 지하 5층, 지상 24층 중에 13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준공은 2019년도 11월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준공될 그런 물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약 한 3억 7,8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알짜배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입지 여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본 물건의 입지 여건은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또 상업시설과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첨단 R&D와 물류와 유통이 같이 어울려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본 물건은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생산을 좀 담당하는 아파트와 또 오피스텔과 같이 맞물려져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복합용지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산업시설 용지, 또 복합용지와 산업시설 용지와 같이 어울려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본 물건은 산업단지, 그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 오피스텔로 꾸며져 있는 물건이면서 1층에 또 그 상업시설이 또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일석삼조의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23,376평방미터로 약 한 7천여 평에 지어지는 물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적률 자체가 약 한 499%로 상당히 좀 넓게 지어지고 크게 지어진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본 물건은 용인경찰서 영덕역과 흥덕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인데요. 이게 이제 용인경전철 연장선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본 물건은 그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도로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물류와 유통을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큰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옆에서 보시게 되면 구성역과 신갈역, 상갈역, 청백역으로 좀 지나가고 있는 분당선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GTX 노선 자체가 이 구성역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류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동 관계가 상당히 좀 양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로서의 효과는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 물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이 아파트로 좀 꾸며져 있는 물건입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약간 920세대,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230세대로 꾸며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수요층들을 바로 이제 오피스텔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퇴근을 길게 안 해도 그 인접거리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경부고속도로, 수원 신갈 IC, 또 용인고속도로와 또 인접해 있으면서 또 영동고속도로와 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와 교통을 모두 다 담당하는, 또 물류와 교통이 담당하게 되면 주변 지역의 판교라든가 이 관계하고의 어떤 연결성에 의한 어떤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좀 크게 좀 작용할 수가 있고, 또 동통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동통하고의 어떤 산업단지하고도 연계성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 자체가 경부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이렇게 그 S기업이라든가 뭐 S기업 나노시티라든가 A기업 도시첨단 산업단지하고 연계성을 충분히 갖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서는 상당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배후 수요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판교와 광교 또 이제 그 동탄과 연결되는 삼성전자의 어떤 모바일 연구소, 또 현대 자동차 연구소가 반경 약 한 5km, 길게는 약 한 11km 범위 내에서 도로와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본 물건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개발 호재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인덕원과 수원 복선철 전철 사업이라든가 경전철 연장 사업이 예정 사업이 아니고 현재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부분, 도로는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교통, 철도에 대한 연결 부분이 앞으로 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용인경전철 개통이 확정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인경전철이 예정이 되어지면 영덕역과도 인접거리에 있고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덕원과 수원과 연결되는 그 동탄 복선철 전철이 그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한 2028년이면 개통될 예정인데 수원과 어떤 인덕원과 수원이 연결되는 철도가 연결이 되면 GTX 노선과도 또 연결되고요. 지하철 1호선과 또 1호선과도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인접거리가 편해진다. 즉 이동이 상당히 좀 편리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건물 자체가 그 도로에 상당히 좀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좀 충분히 갖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본 물건 자체가 이게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준공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할 것인데요. 바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휴게 공간도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층까지 그 지하 뭐 10층, 20층까지도 차가 직접 가서 싣고 나를 수 있는 어떤 그 물류 체계를 갖췄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부 시설 자체 주차장은 크게 확보를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예상 가격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3억 7,8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2천에 18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대출액 2억 6,400과 예상 임대가를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억 미만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고, 또 지식산업센터의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라든가 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상당히 좀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기업들이 현재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요, 서울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신분 당선 양재 신민의 숲역에서 도보 약 한 7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대지 면적이 약 한 7평 정도가 나오고요. 실사한 면적은 약 한 15평 정도입니다. 지상 1층, 지상 1층, 6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3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 본 물건도 이번 달에 좀 준공이 마무리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4억 6,500만 원에 투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인데요. 양재 시민의 숲 하게 되면 R&CD 센터가 이제 앞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 수요층들이 이 본 물건지 주변 지역으로 많이 몰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지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본 물건은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 약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재대로라고 하죠. 이 양재대로가 현재 지금 과천과 이 직결도로로 현재 지금 공사를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대로가 직결화가 되게 되면 양재 과천 쪽 주변 지역의 R&D 특구와도 맞물립니다. 그리고 또 양재 시민의 숲 쪽 주변 지역의 R&D 센터와 맞물려서 많은 어떤 기업들을 좀 창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본 물건은 그 양재동에 위치했죠. 바로 옆에 이제 개포동이 또 위치했습니다. 개포주공, 재고축은 익히들 다 아실 건데 본 물건지 주변 지역이 특히 전세가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 초, 중, 고등학교가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언남중이라든가 언남고, 또 언남초등학교, 또 매원초등학교, 국악중학교, 국악고등학교, 포위고등학교 등 본 물건지 반경 약간 300m에서 약간 700m 거리에 인접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에 대한 상승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이렇게 초중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상업시설도 학원가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도 현재 좀 많이 좀 형성이 돼서 현재 지금 좋은 수요층들을 현재 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호재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재 시민의 숲역 쪽 주변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R&CD 코어 권역입니다. 여기 이쪽 R&CD 코어뿐만이 아니라 지식 기반에 대한 상생 권역, 또 지역 특화에 대한 혁신 권역들이 지금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직장의 수요층들이 추후에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과천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천의 어떤 R&D 특구라든가 여기서 만들어진 R&CD 코어 구역과의 어떤 연결성으로 인해서 많은 직장의 수요층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재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천과 현재 지금 과천과 이 개포 쪽을 연결하는 이 양재대로 쪽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양재대로 쪽 주변 지역에 있는 하회단지입니다. 이 하회단지가 현재 지금 그 1조 정도 이상의 어떤 보상 금액을 올해나 내년 초에 이제 책정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하회단지가 대토 보상을 하면서 LH와 또 손을 잡으면서요. 하나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드는 예정입니다. 그 하회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어떤 도로가 직결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치가 이 양재대로 쪽 주변 지역으로 하나의 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약 한 18세대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1조보름과 투룸, 또 3룸으로 꾸며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옵션은 이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옵션 자체가 좀 상당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밝고 화려하게 또 모던한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부 옵션 자체는 그 뭐 천정형 에어컨뿐만 아니라 주방에 필요한 모든 옵션들을 좀 제공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에게도 좀 안정적인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의 그 가격 분석을 좀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약 한 4억 6,500만 원인데요. 현재 좀 전세 자체가 약 한 3억 8,500만 원에 좀 전세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 쪽 주변 지역의 R&CD 특구라든가 또 과천 쪽 주변 지역에 R&D 특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전세가의 비율은 상당히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개포주공에 대한 재건축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 재생과 맞물려서 지가 상승에 대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예상 매매가의 예상 임대가를 빼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8천만 원 정도로 좀 투자가 가능한 좀 알짜배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풀어보세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재테크, 세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주택시장의 흐름과 유망지역, 그리고 세금, 개발 호재 및 지역 분석을 통한 투자처까지 모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세미나 바로 내일 만나보실 수 있어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시고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